그럼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사실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워스트 시나리오도 같이 감안을 해야겠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요 네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쩐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강의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정말 많이 하고 왔는데요. 재밌게 듣고 가겠습니다. 경제 공부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지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통화량. 저는 금리.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금융시장 보려고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 중국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위안화 환율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인 줄 알았어요. 유럽이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유럽의 금리가 제일 중요한 지표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바라보진 않죠. 그래서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럼 지금은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나 금리나 환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요. 그럼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원화를 보유했었을 때 이자보다 달러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겠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1,3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해외 물건 1달러짜리를 수입을 할 때 1,000원에 수입하는 게 아니라 1,300원에 수입하죠. 그러면 물건값이 30%가 올라간 거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미국의 고물가가 미국의 고금리, 그 다음에 고환율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금리와 고환율이 우리나라의 물가를 또 고물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의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원류에 원천에 존재하는 것이 무언가 있죠. 제일 처음 시작한 애는 뭘까요? 예, 미국의 물가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네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두 개가 있는데 이 CPI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라고 해서 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뭔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1년도 초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훅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죠. 자,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요게 작년도 6월입니다. 22년도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라왔어요. 파란색이 우 하고 내려오면서 23년도 4월 달에 4.9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려오니까 이거 빠르게 내려오네? 이거고 각국 중앙은행은 2%를 물가 목표로 합니다. 2%까지만 내려오면 더 뭐라고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가 상승이라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몸무게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이라는 건 키가 크는 거거든요. 근데 뭐 누구나 다 몸무게가 느는 것보다는 키가 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GDP 성장만 되고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따지면 190에서 40kg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마일드하게 3% 4%씩 성장하는 그런 환경 하에서는 2% 정도 물가 오르는 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점선으로 그린 거를 그 중앙은행들의 물가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려오는 거 어디까지만 내려오면 되냐면 바닥까지 안 내려와도 돼요. 여기까지만 내려와주면 됩니다. 2% 라인까지. 1년에 이제 4%씩 내려왔으니까 그냥 이 추세대로라면은 9개월만 더 있으면 2%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요? 24년도 1월이나 2월인가요? 그래서 사실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물가는 이제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국제유가 폭등 들어보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급락 뭐 있죠. 이런 얘기는 있죠. 근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짜장면 가격 폭락.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짜장면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이 단어가 약간 이상한 것 같잖아요. 사람의 소비와 연관돼 있는 서비스 관련 물가 있죠.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임금이 폭락했다 이러진 않죠. 유가는 급락할 수 있지만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 이런 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물가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크게 움직이는 애들.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유가하고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하고 농산물 가격이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이 물가의 고점에서는요. 국제유가가 14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냐면 국제유가가 70달러입니다. 반토막 났죠? 물가를 많이 잡아내렸죠. 이제는 유가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예요. 유가하고 이런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유가하고 이런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물가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핵심만 남았다고 해서 코어 CPI라고 해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빨간 선입니다. 그럼 추이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세게 내려오죠. 근데 빨간색 선은 어때요? 올라갈 때 약하게 올라왔지만 아직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죠. 얘를 보면은 금방 다 내려올 것 같지만 얘를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목표 2%로 내려오려면요. 앞으로 유가가 내려가는 게 크지가 않으면 에너지 가격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라봐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려오는 속도처럼 똑같이 내려갈 것인가? 그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천천히 내려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인데 물가가 내려오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물가가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를 낮춰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방만하게 대응을 해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금리가 내려가니까 되게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생각보다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이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금리가 많이 내려올 줄 알고 올라가 있었던 주식 자산이나 채권 자산이 되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베스트 시나리오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것.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워스트 시나리오도 같이 감안을 해야겠죠. 물가가 안정되니까 빨리 주식 사고 채권 사자. 이런 로직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다는요. 그런 로직에 바탕해 가지고 일부 자산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우리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 워스트 케이스에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을 줄 알고 환호하던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게 됐었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도 마찬가지로 끼우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 투자. 요 네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쩐스레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